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일부가 어젯밤에 오산 기지로 전격적으로 반입됐다는 내용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작업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의미와 외교적 파장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영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다는 내용인데요. 네. 어젯밤에 발사대 2기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주한미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C-17 전략 수송기에서 예. 이렇게 그 하역하는 그 장면을 공개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발사대 두 대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상 그 사드 시스템이라는 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예. 그다음에 두뇌에 해당하는 화력 통제 장치, 그리고 요격 미사일, 발사대 이렇게 4가지 부분인데 예. 통상 그 발사대는 적게는 3대에서부터 예. 많게는 9대, 통상 평균적으로 6대를 운용을 하는데 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배합이 가능한 이 사드 시스템 중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예. 발사대 2대만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군 당국이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드 포대 한반도 반입과 이 사드 배치의 개념 구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드 군 당국이 예. 좀 여기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사드의 배치라면 완벽하게 어떤 그 작전을 펼치는 이런 것으로 군 당국에서는 설명하는 것 같고 예.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 이런 그 초보적인 단계다 이런 그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그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드 시스템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4년 6월에 예.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예. 스카포레티 장군, 당시 연합사령관이 그 사드 배치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한 이후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오래 묵은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볼 때 방어적 수단으로서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제 느낌으로는 이제야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물론 이제 이 결정을 두고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들어올 거 뭐 먼저 들어왔다고 뭐가 됐으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뭐 네. 보는 국민 여론도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환경 영향 평가나 절차상 문제 같은 것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장비가 들어와 당황스럽다고 하는데 네. 예정보다 무리하게 당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 여론을 보면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국방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를 하는 것은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사드 배치가 이때까지 최근에 여론조사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드 배치가 통상 과거에 보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들어오는 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그런 여론을 지금 뭐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반대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정말 미친 듯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본다면 어떤 예. 측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해야 되는 이런 책임에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타이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중국의 반발 거센 상황인데요. 네. 외교부가 사드 배치 시작을 중국에 사전에 통보 안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사드 배치 저는 기본적으로 예. 통보를 했어야 했나
라고 되묻고 싶어요. 예. 중국은 우리 롯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터무니없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을 이렇게 평해요. 정말 중국은 터무니없는 국가다. 예. 이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좀 이런 불편한 시청자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너무 터무니없고 우리가 그렇게 터무니없게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예. 우리가 이것을 미리 가서 통보를 했어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일종의 주폭이라면 술 먹고 이렇게 주정하는 그런 주폭이라면 저는 최근에 중국의 행태는 북한이라는 주폭을 방조하는 방치하고 있다. 조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중국의 최근의 행태가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예. 생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데 예.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았더라면 외교적으로는 뭐 미리 사전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예. 그거 관계가 좋다면 예. 중국의 과의 이렇게 무도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예. 그럴 수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보를 했어야 했냐?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슈라고 앞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양국이 언제 사드 장비 전개에 합의했는지 우리 이제 국방부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사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서 네.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되기에는 아무리 사드는 원래 전 지구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이 웬만한 어느 정도의 부지만 여건이 있다면 바로 즉시적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지금 C-17 이 전략 수송기도 한 번에 다 실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상관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두 달 예. 이 정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우연히 맞았다라고 보는 것이 예. 저는 합당한 것이 계획에 어떤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예.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어제 북한이 도발한 것은 한미연합훈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일단 도발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또 핑계 삼아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최근 행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패착인데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중국도 사실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김정은의 성격상 혈기나 이런 어떤 행동의 패턴으로 봤을 때 예. 좀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월, 4월이 예. 넘기기 힘든 달이에요. 안보 차원에서. 예. 키리졸브 있고 독수리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맞대응을 북한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작년 내내 얼마나 많은 카드를 보여줬습니까? 예. 할 거 다 도발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 다 보여줬는데 예. 이때 우리가 주춤거릴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데 북한이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결연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예. 국내 이제 발사대 2기 포함해서 일부 장비가 들어왔는데 네. 원래 통상적으로 얘기된 게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로 일단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네. 좀 전격적인 배치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 이제 4월 배치 완료 관측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네.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지금 아까 북한의 최근 엊그제 도발한 4발의 미사일과 예. 저는 그보다 좀 더 뒤로 보고 싶어요. 예. 한 2월 12일에 고체 연료 베이스의 로켓 성공. 네, 그보다 좀 말씀하시죠. 그보다 좀 더하면 지난 10월, 9월 이때부터 이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예. 북한의 미사일 수준의 어떤 진보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란 말이죠.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사드 배치가 한미 간에는 아마도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떤 촉매 역할을 하긴 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촉매는 2월 12일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것이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예. 고체 연료 기반의 어떤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갔다는 것은 북한의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때까지 액체 연료 기반이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어떠한 우리에게 맞대응 수단이 있다는 것, 어떤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사드 배치가 일부 장비가 들어온 것이 아주 시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능력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특히 어제같이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을 두고 이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그 능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어제부터 언론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오히려 저는 그 사드 시스템은 이 미사일 방어에 한 5-6가지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드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최근 13번의 요격 시험에서 100% 성공률을 보였어요. 예. 물론 개발 과정에서 험난했죠. 87년부터 시작해서 3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고 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성공은 정말 눈부실 지경이다. 그리고 이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예.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피해가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 하나의 미사일 전술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어느 걸 요격해야 될지 헷갈릴 예,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드는 여기에 이걸 멀티플 레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매시브 레이드, 대량으로 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 능력, 교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미사일 방어 체계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미사일 시스템이 오는 것, 북한이 자꾸 그쪽을 막 파고들려고 하거든요. 예. 이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좀 유력한 그 방어 수단이 되겠다.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드로 북한 미사일을 이제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북한이 오늘 밝힌 건데요. 그 이제 화면 포함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포함해가지고 이게 주일 미군 기지 타격용이었다. 네. 일본이란 국가를 왜 특정해서 지명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걸 좀 판을 국제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 정부 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일 미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괌 쪽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전력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노동미사일을 개발한 이유가 주일 미군이 한반도 정부에 도우러 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미사일을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주일 미군 노동신문에 이것을 썼느냐 이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 국제화시킴으로써 판을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마불사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판을 어떻게 좀 궁지에 몰리면 사람들이 판을 키우면 혹시 활로가 모색되지 않을까? 어떤 우리가 예상한 1대1 구도가 아니라 판을 국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도발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미사일 발사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으니까 이 국제화시키는 이런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뭐 그런 희망적인 태도 가운데는 뭐 미국과의 대화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번에 북한의 대담한 태도 같은 부분들이 대북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의도와 행태와 북한의 그 핵미사일 수준이 사실 그 국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락말락하는 수준이에요. 중국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과 같은 소국이
이런 핵 미사일 기술 수준을 너무나 증강시키면 오히려 자국 안보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더 위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이 국제 정치라는 것과 역학 관계라는 것이 역설에 지배하는 그런 상황 그 세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나간다면 중국도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예. 이런 차원에서 이 북한이 이렇게 국제화시키고 판을 키우고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거든요. 예. 그렇지만 더 나간다면 아마도 강대국끼리 북한의 머리 위로 악수하면서 손을 잡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예.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초조한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예. 그건 아마도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의미, 외교적 파장까지 오늘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